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격변의 어닝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주가가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미국 빅테크 집중투자 ETF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미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이외에 눈여겨볼 만한 빅테크 ETF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ETF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요, 자산운용사들의 보수 경쟁이 한창이죠. 소울 미국 테크 탑10은 빅테크마저 저보수 영역으로 끌어들인 ETF입니다. 2024년 5월 21일 상장한 소울 미국 테크 탑10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보수입니다. 총 보수가 무려 연 0.05%예요. 미국 빅테크 ETF 수요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먼저 상장 ETF와 완전히 차별화된 전략의 ETF를 출시하거나 그게 아니면 동일한 전략을 선택하되 보수를 확실히 낮추는 겁니다. 소울 미국 테크 탑10이 선택한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보수를요, 정말 파격적으로 낮췄어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의 총 보수가 0.49%입니다.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가 0.3%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운용 전략이 다른 ETF들의 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와 소울 미국 테크 탑10의 보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소울 미국 테크 탑10은 운용 전략이 거의 동일한데요. 보수는 보시는 것처럼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총 보수만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성 총 보수는 물론이고 실부담 비용률까지 비교를 해보시죠. 그래서 합성 총 보수율, 실부담 비용률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합성 총 보수율과 실부담 비용률은요, 규모가 큰 ETF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산식을 보시면 분모가 순자산이에요. 실비용 부담률 역시 합성 총 보수의 매매 중개 수수료를 더한 거니까 마찬가지이겠죠. 총 보수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순자산 규모가 2.7조 원에 달하는 타이거 미국 탑10의 실부담 비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소울 미국 테크 탑10 총 보수가 워낙 낮다 보니까 실부담 비용률이 훨씬 낮습니다. 소울 미국 테크 탑10의 운용 전략 매우 심플합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테크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를 해요. 개별 종목 편입비 상한은 20%고요. 리밸런싱은 연 4회 진행을 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 신규 종목의 편출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가총액 순위에 변화가 없다면 비중 조절만 진행하게 됩니다. 소울 미국 테크 탑10과 타이거 미국 탑10 기초 지수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지수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닮았어요. 어떤 기업을 테크 기업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다소 상이하긴 합니다만 종목 선정 과정에서 엄청난 변수를 작용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두 ETF 모두 나스닥 상장 테크 기업,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를 하고요. 리밸런싱 주기 그리고 리밸런싱 시기도 동일합니다. 모두 연 4회, 3월, 6월, 9월, 12월 세 번째 금요일에 리밸런싱을 진행을 해요. 연 4회 리밸런싱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리밸런싱 시기가 다르면 예를 들어 1, 4, 7, 10월 2라든가 이렇게 되면 주가 변동성이 큰 테크 종목의 특성상 ETF는 구성 종목 그리고 편입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ETF는 리밸런싱 시기마저 동일하죠. 10종목을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한 종목의 편입비 상한이 20%인 것도 동일합니다. 이 정도면요, 그냥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똑같은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기초지수를 만들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소울 미국 테크 탑10과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포트폴리오를 비교한 것인데요. 기초지수 방법론이 99% 유사한 만큼 편입 종목과 편입 비중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편입 비중 보시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똑같아요. 이 표에서 ETF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테크 기업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요. 12 정도 종목의 비중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 종목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편입비 12 종목 때문에 두 ETF 간의 수익률 차별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99% 동일한 ETF입니다. 따라서
보수에 민감한 투자자분들이라면 소울 미국 테크 탑10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빅테크 ETF는요, 코덱스 미국 테크 탑3 플러스입니다. 2024년 9월 10일에 상장을 한 ETF인데요. 처음 상장할 때는 코덱스 미국 테크 탑3 플러스가 아니라 코덱스 미국 테크 1조 달러 기업 포커스였어요. 그런데 2025년 3월 31일 펀드명을 코덱스 미국 테크 탑3 플러스로 바꿨어요. 보통 운용사가 ETF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ETF 이름이 직관적으로 운용 전략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미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ETF들과 이름을 비슷하게 바꾸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 빅테크들 주가 흐름이 워낙 좋을 때요, 1조 달러 클럽이라는 워딩을 한때 많이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 1조 달러가 주는 의미 솔직히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아요. 심지어 원화도 아니고 달러이지 않습니까? 1조 달러라는 단어를 들으면 원화로 얼마지?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지, 아 정말 대단한 기업이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 것 같거든요.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 집중 투자 ETF들이 탑10, 탑7 플러스 이런 식으로 명명하는 경우가 많죠. 운용 전략을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투자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코덱스 미국 테크 탑3 플러스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은 바뀌었는데 운용 전략은 그대로입니다. 코덱스 미국 테크 탑3 플러스 기초지수를 보면 거래소 구분 없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모두 1조 달러 이상이에요. 1조 달러 이상 테크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거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나 월마트, 일라일리 같은 종목들은 기본적인 편입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겠죠.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 산정 방식은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시가총액이 클수록 가중치를 더 줘요. 사실 이 부분이 코덱스 미국 테크 탑3 플러스가 다른 빅테크 ETF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가총액 3조 달러 이상 상위 3종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무려 3배를 줍니다. 개별 종목 편입비 상한이 25%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탑3 종목이 각 25%씩 총 75%를 차지하게 되겠죠. 미국 상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다시 보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재에는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밑으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미국 테크 기업 중에서는 이 세 종목의 시가총액이 월등히 큽니다. 코덱스 미국 테크 탑3 포트폴리오에서 이 세 종목이 각 25%씩 총 75%를 차지하게 되겠죠. 코덱스 미국 테크 탑3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종목만 편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총 1조 달러 이상 종목이 10종목 미만이면 1조 달러 미만인 종목도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세 종목이 25%씩 약 75%를 차지하고 있네요.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시가총액 4위 알파벳과 시총 차이가 제법 나거든요. 당분간 코덱스 미국 테크 탑3 플러스는 이 세 종목이 탑3의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세 종목 이외에 주요 종목들을 보면 알파벳 12%, 메타 4.6, 그리고 브로드컴 3.2%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울 미국 테크 탑10이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에는 없는 TSMC랑 ASML도 보여요. 소울 미국 테크 탑10과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요, 나스닥 보통주만 편입을 하는데 코덱스 미국 테크 탑3 플러스는 거래소 구분 없이 보통주, 그리고 ADR까지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TSMC와 ASML까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또 다른 특징은 아마존과 테슬라가 없습니다. 빅테크 ETF들마다 테크 기업을 정의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코덱스 미국 테크 탑3 플러스는요, 아마존과 테슬라를 테크 기업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종목이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다른 빅테크 ETF들과 차별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호불호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포트폴리오가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죠.
특히 투자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 남들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앞으로 숨은 ETF 찾기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ETF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